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었던 짐승 같은 아들놈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한탄하고 싶습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면 모든 죄가 자식 가진 부모인 제가 잘못 키워서라고 하는데 참 눈물이 나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딸이라며 공부는 무슨이라는 생각을 가진 아버지와 평소 거들먹거리는 건달짓을 하는 오빠가 있었죠. 그런 오빠라도 집안의 장남이니 기둥이라면서 어릴 적 공장에서 일하면서 오빠의 노름돈이나 채워줘야 했던 제 인생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고등학생 시절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재혼을 하여 저와 오빠는 천덕꾸러기처럼 버려졌습니다. 그 뒤로 오빠는 자기도 모르겠다며 자신이 그동안 모은 돈의 일부를 저에게 주고는 어디론가 그냥 사라져버렸고 저는 그 돈으로 친척 집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다 20살이 되자마자 어디 팔려가다시피 공장에 숙식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이자 아이 아빠를 만나게 되었죠. 저보다 10살이나 많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말이 없던 그 남자는 저에게 유독 잘 챙겨주었고 그걸로 인연이 되어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요. 남편 집에 시집 갈 때는 고아나 다를 바 없는 며느리가 들어온다며 극구 반대하시던 시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성실하게 공장을 다니는 일을 했고 저는 임신을 하여 첫째 아들을 낳고 여기저기 파출부 일부터 식당 일까지 다 했습니다. 아이는 식당 주방 한 구석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 놔두며 일하던 젊은 날이 참 어제 같네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매일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유년 시절보다는 희망이라는 걸 가지면서 살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저희도 드디어 저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어느덧 대출을 낀 채로 집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돈 한 푼 쓰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희가 할 줄 아는 것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은행에 저축하고 집을 사는 게 목적이었고 그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은 저희에게 그 꿈을 이루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제 인생의 첫 번째 집을 사던 날이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로워질 줄만 알았던 제 생활에 행복 나날들이 깨져버린 건 남편이 주식에 손을 대면서였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남편이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는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소액으로 시작한 주식으로 돈을 조금 벌게 되어 맛을 들인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엄청난 돈들을 모조리 다 날렸다네요. 아, 어쩌겠습니까. 애들 아빠인데. 저도 그동안 10년 넘던 세월들이 마음에 걸리고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 일을 제외하고서는 남편이 사고를 친 적도 한 번도 없었기에 일단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집을 팔고 다시 전세방을 잡아 대출금을 갚아가는 시간을 보낼 무렵 남편이 또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투자가 아닌 도박을 하는 것 마냥 눈이 빨개져서는 오늘 자기가 번 돈이 500만 원이나 된다며 이대로만 몇 번만 더 하면 본전도 찾고 집도 다시 되찾고 할 거라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그래서 500만 원이라도 어디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하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뭘 안다고 참견하냐며 그동안 제 의견은 무시하지도 않던 그 남자가 도박 중독이 된 것 마냥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니 다시 1,000만 원이란 빚이 생겼죠. 그 뒤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하며 짐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이제 중학생이 된 제 딸과 고등학생인 아들이 서로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말렸고 남편도 각서까지 쓰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결국 주변의 만류에 못 이겨 이혼을 하지 않았고 그 뒤로 남편은 주식은 손도 안 대고 평생을 빚을 갚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들도 못 해줬습니다.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빚부터 갚아나가야 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가 남편이 진비 때문에 팔아야 했던 그 집은 개발구역이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올라갔다며 남편의 그런 한탄하는 걸 듣고도 넘겨야 했었죠. 저희 둘째 딸아이가 20살이 될 무렵 그나마 모은 돈의 빚을 좀 더 내서 음식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이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돈이라고 엄마 가게에 보태라고는 2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저에게 주더군요. 아들은 20살이 되자마자 대학도 안 가고 배달이며 대리운전이며 돈이 되는 건 닥치는 대로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아들이 준 돈 덕분에 가게를 수월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미안함을 갚고자 매달 돈이 나오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그동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저와 같이 가게에서 일을 하였고 그 뒤로 벌이가 점점 커져가자 아들과 남편, 저까지 3명이서 계속 가게에서 일을 하며 6년 만에 옆 가게까지 확장하며 2호점을 오픈할 정도로 장사는 잘 되었죠. 그 뒤로 가게 빚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을 드디어 다 갚았고 가게 건물까지 저희 건물이 될 정도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컴컴하게 앞이 보이지 않던 앞날이 희망으로 가득 찼었네요. 그중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거라고는 아들이 30살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않은 게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바쁘게 가게 일을 하느라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여자를 만나지 않더니 그 핑계가 어느덧 8년이 넘게 되어 아들 나이가 어느새 이제는 30대 중반을 훌쩍 넘어버렸던 거죠. 남편의 나이 또한 늘어가기 때문에 아들에게 어서 결혼을 하라고 재촉을 계속 해봤으나 아들은 급해도 그렇지 그렇다고 아무하고 결혼할 수 있겠냐며 제 말을 흘려듣더군요. 사실 그런 아들에게는 큰 사랑의 상처가 있긴 했습니다. 예전에 20살 때부터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식당 일이나 하며 자기에게 관심을 못 써주자 그 여자아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헤어졌는데 그 뒤로도 그 여자아이는 뻔뻔하게도 심심할 때마다 식당에 찾아와 친구인 척하며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었죠. 바보 같게도 아들은 매번 그 여자를 찾아가 선물도 주었고 그 여자를 못 잊어서 다른 여자랑 연애도 안 하고 묶여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여자아이는 5년 전에 이미 결혼까지 올렸고 애도 낳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저희 가게에 찾아오기도 하고 저보고 넉살 좋게도 어머님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얄밉지만 제 아들이 바보같이 하는 행동이고 그 여자는 손님이라 뭐라 말하긴 애매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들이 40살이 될 때까지 흘러갔고 그 와중에 저희 둘째 딸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지만 여전히 제 아들은 혼자서 지내더군요. 결국 집안에서 강경하게 밀어붙이다시피 해서 선을 보게끔 만들었고 5살 어린 여자아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드디어 결혼했다는 것에만 너무 기뻐서 모든 집안 식구들이 축복하며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최고로 해주었죠. 다행스럽게도 음식 장사는 너무나도 잘 되어갔고 아들에게도 처음부터 나눠주었던 수익금들은 엄청난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몇 달 뒤 며느리가 저에게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남편이 생활비를 거의 안 준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불러서 도대체 그 많은 돈으로 뭐 하냐고 물으며 생활비가 없다는 이야기를 며느리가 나에게까지 찾아와서 말하냐고 하자 아들은 저에게 그런 거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들 몰래 며느리에게 생활비로 쓰라며 제 카드도 쥐어주고 해서 겨우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가 소란스럽더군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홀이 갑자기 시끄러워서 나가보니 아들이 어떤 남자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인가 해서 그 남자를 말려보니 그 남자는 바로 아들이 좋아하던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내 아들을 이렇게 때리냐고 격분하며 소리를 지르자 그 뒤로 그 남자가 제게 내뱉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줌마는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아이 낳은 유부녀를 꼬셔서 임신까지 시킬 수 있어요? 그 말이 제가 너무 놀라 무슨 소리냐고 하자 지금 그쪽 아들이랑 자기 아내랑 바람이 났고 아이까지 임신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를 닮은 구석도 없고 임신 시기도 의심스러워서 유전자 검사했더니 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뒤로 자기 아내를 닥달해봤더니
그 아이의 아빠가 바로 제 아들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을 그렇게 가게에서 대놓고 팬 거였죠. 결국 경찰까지 불러서야 그 소동이 끝나게 되었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하기를 자기는 그 여자랑 결혼할 거랍니다. 저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그럼 지금 네 아내는 어쩌고, 도대체 정말 어쩌려고 그런 죄를 저질렀냐고, 네가 한 행동이 두 집안을 파멸시키는 행위인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평생을 이 여자만 사랑했었다고, 그래서 결혼하고서도 자기가 이 여자에게 매달렸고 자기가 점점 부자가 되자 그제서야 그 여자가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자 그 여자는 뭐가 아쉬웠는지 아들을 받아주며 일부러 임신까지 했다는 겁니다. 일부러 아이까지 낳은 거라는 거죠. 그 말에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남편조차도 너무 화가 나 아들을 사정없이 때리며 그 망할 여자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네 돈을 사랑한 거라며 여태 지금까지 얼마나 그 애에게 퍼줬냐고, 그런 여자 만나서 참으로 너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냐고, 그리고 지금 너의 아내이자 우리 며느리는 뭐가 되냐고 그러자 아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며 제가 언제 결혼하고 싶다고 했냐고, 저는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결혼시킨 거 아니냐며 오히려 아들이 남편에게 소리 지르며 대드는 바람에 남편은 너무 충격을 먹었는지 그 자리에서 분노에 차 씩씩거리다가 쓰러졌고 결국 그게 화근이 되어 병원에 입원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순간에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상간남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남편을 죽인 페류나이기도 했고 며느리에겐 바람 피운 남편이 되었으니까요. 그 뒤로 남편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아들을 제 딸아이가 보자마자 달려들더니 야, 이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야.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찾아와? 당장 여기서 나가. 라고 하자 아들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남편의 사진만 쳐다보다 나가버리더군요. 결국 아빠 발인조차 하지 않고 그 불려우 같은 여자와 사라졌습니다. 같이 사라진 그 여자의 남편은 수시로 저희를 찾아와 아들 어디 갔냐고 물어봤고 저도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고 힘들어 가게를 휴업하다시피 도저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견디지 못하여 끝내 가게를 닫고 집안에서 칩거하다시피 지내고 있어요. 그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수시로 딸이 찾아와서는 짐승 같은 아들은 이제 잊어버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미라는 게 무엇인지 하루에도 수시로 아들 생각이 나네요. 혹시나 그 불려시 같은 여자에게 또 어떠한 계략에 말려서 어떻게 된 건 아닌지, 나중에 돈 다 떨어지면 버려질 텐데 온갖 생각들이 들지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제 3자가 봤을 때도 누가 봤을 때도 일단 제 아들은 짐승 같은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아들의 며느리에게는 아들 대신에 위자료와 혼수 비용 일체를 전부 부담해서 돌려주었고 이제 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한평생의 원수 같을 때도 있었지만 저를 지켜주던 남편마저 지금은 제 옆을 떠나가고 그 순박하기만 하던 아들마저 여우 같은 여자에게 빠져 이렇게 되어버리니 저는 앞으로 남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